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 제가 상담이 있었는데요, 치대에 지원한 아이가 오퍼를 받고 3월 초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3-4달을 어떻게 공부해야 오퍼 받은 컨디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상담이었는데, 오늘 상담 내용 중에 영국 치대에 들어가기 위한 인터뷰에 대한 제가 조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의대나 치대를 들어가려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터뷰에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터뷰 자세, 그리고 또 인터뷰에 대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죠. 구글에서 커먼 덴탈 인터뷰 퀘스천이라고 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대 아이들이 들어가서 참고하는 GMC처럼 덴티스트리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GDC가 있는데, 이거는 General Dental Council 사이트에 가면 9가지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덴티스트가 가져야 하는 9가지 기본 원칙을 읽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인터뷰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9가지의 원칙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내 것으로 살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할 때는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저도 몰랐던 말버릇이라든가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모르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인터뷰 준비할 때 꼭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거나, 자기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이 다시 보고 참고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목 인터뷰를 많이 준비하고 아이들 연습을 하게 도와주는데, 친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터뷰 당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평상시대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아주 필요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뷰 준비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본인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인터뷰 당일날 아침에는 오늘 받을 모든 질문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일 것이다 라고 아예 생각을, 마인드셋을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조금 당황하는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터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 MMI와 패널 인터뷰, 이 2가지를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패널 인터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래디셔널 인터뷰죠. 어떤 학생이 들어가면 3명 정도의 교수님이 앉아서 차례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태의 인터뷰입니다. MMI라는 것은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인데, 여러 가지 스테이션이 있어요. 학교마다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 스테이션을 돌면서 그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스테이션에서 아이들은 5분에서 7분 정도 머물면서 대답을 하죠. 이 MMI의 장점이라고 하면, 패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답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본인도 당황을 해서 그 나머지 인터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부담이 돼서 그 나머지 인터뷰를 망칠 수가 있고,
그 듣는 사람도 교수님들도 이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한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인터뷰 끝까지 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MMI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한 스테이션에 머물러서 대답을 했을 때 다소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 스테이션에 있는 그 인터뷰어들은 그 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MMI에서의 여러 가지 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ethical 스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이 작은 학교는 뭐 4개 정도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작아도 이 ethical 스테이션은 생략되지 않고 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덴티스트의 윤리적인 그 기준을 인터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은 어떤 상황을 주고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실수했을 때 너는 그 실수한 내용을 환자에게 얘기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게 답도 아니고 안 하는 게 답도 아니고,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GDC에서 얘기한 9가지의 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들, 또 어떤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대답에서 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 덱스테리티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손재주를 보는 인터뷰인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악기를 하거나 소잉을 잘하거나 어떤 손으로 하는 크래프트 워크를 잘하는 경우에 어필을 하면 좋겠고요. 여기 이 스테이션에 가면 어떤 타스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타스크가 주어질 때 한국 학생들은 이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막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타스크는 얘가 이걸 얼마나 잘하고 끝내느냐 못 끝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 타스크를 해내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인내심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의 순서를 맞추게 한다던가, 그 사진의 그 순서를 기억하게 한다던가, 또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스테이션입니다. 다음으로 프로블렘 솔빙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는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분석해라,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단시간 내에 빨리 그것을 파악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목과 X축, Y축이 무엇인가를 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인지를 얼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도 그렇지만 덴티스트들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타스크를 주고 질문을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측정하는 스테이션입니다. 다음은 롤플레이 스테이션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보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테이션의 어떤 다른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역할극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굉장히 내가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고, 또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escribe a Photo Station은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사진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감정,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 유카스에 넣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적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의대나 치대 아이들은 10월 15일 날 원서를 마감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2월 3월에 할 때 본인이 냈던 자기소개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뷰하기 전에는 본인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잘 읽어보고, 특별히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내가 어떤 책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어떤 책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거를 적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뷰어가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할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가 더 나를 어필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때 언급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Motivation for Dentistry 스테이션인데,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왜 치대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우리 대학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막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은 없겠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갈 테니까. 하지만 대답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길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딱딱 끊어서, 예를 들어서 firstly, secondly, finally 이렇게 좀 내 대답을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 인터뷰 가기 전에 그 학교에 있는 그 커리큘럼, 그 코스를 자세히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학교에서 있는 어떤 코스와 다른 학교에 있는 코스가 이렇게 다르고, 지금 내가 지원한 이 학교에서 이런 코스가 내가 마음에 들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좀 스페시픽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본인이 확실하게 정말 지원하고 싶은 그런 동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MMI 그 스테이션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션을 이렇게 돌면서 본인이 준비한 모든 그 대답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는 학교가 많아서, 오늘 상담을 한 학생 얘기로는 그 인터뷰할 대학에서 그 MMI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온라인에서 어떤 한 세션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을 본인이 5분 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 혼자 5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5분이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려면 사실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인터뷰가 훨씬 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인터뷰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답이 없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그 스킬을 보는 거거든요.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 학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는 사람인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유니크한 나를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 예를 들어서 치대 왜 가려고 하느냐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인터뷰는 치과 의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서 공부할 학생을 뽑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할 때 지켜야 하는 꿀팁 나갑니다. 첫째, 인터뷰할 때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통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페어런츠 미팅을 가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도 그렇고 보통 이제 피직스나 뭐 케미스트리 이럴 때 문제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아이들은 쭉 한두 줄 읽어보다가 이 문제구나 해서 자기가 막 답을 쓴다는 거죠.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본인이 이런 질문일 거야 이렇게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데 자세히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런 질문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대답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질문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냐고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질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대답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서 막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할 경우에 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5분 정도를 얘기해야 될 경우에는 질문을 받자마자 막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중언부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중간에 대답이 길어지면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지 그 키가 되는 것을 언제나 계속 그 키 이슈를 계속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너무 직설적이고 확실하게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오픈마인드나 내가 유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덴티스트들은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대답을 딱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한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이 어떤 사고나 문제를 세계 전체로 글로벌하게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 말고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갈 영향까지 언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꿀팁인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주 최근에 업데이트된 아주 최근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속 내가 최근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터뷰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터뷰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질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질문을 만들 때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자기의 어떤 위크니스를 말하는 그런 학생은 없겠죠. 조금 돌려서 예를 들어서 나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완곡하게 내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프리타임에 뭐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악기를 한다던가, 스포츠를 한다던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푼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데,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나는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 아니다, 난 스트레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굉장히 나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언제나 마지막에 뭐 질문 없냐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럴 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정과 흥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씩은,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준비해서 인터뷰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영국 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와 종류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생들과 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국과의 톡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